여러분, 법정 스님을 아시나요? 그분 하면 떠오르는 말은 바로 무소유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소유하지 않으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까요? 저 역시도 참 쉽지 않아 보여서 법정 스님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인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과 타인의 내면을 알아채는 방법,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어서 한 번에 다 알긴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가슴 속에 깊이 새긴다면 주변에 항상 좋은 분들만 함께 할 것입니다. 주위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하셔서 좋은 말씀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개인적, 직업적 성장의 필수적인 세상에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선한 마음과 고귀한 영혼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특정한 특성과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좋은 사람의 핵심에는 진정한 친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이타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지지하고 기쁨과 슬픔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의 행동은 친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에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본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좋은 사람의 성품의 초석을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은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감정을 확인하며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청렴함입니다. 청렴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입니다. 좋은 사람은 배경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계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이 깃들어 있어 남들과 차별화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잘 아는 동시에 단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긍정이 빛의 등대처럼 발산됩니다. 삶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은 전념성이 강하여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청입니다. 좋은 사람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청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세심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8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사람은 변화 속에서 번창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양한 상황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변화를 수용하고 각 경험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9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좋은 사람들만 베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원한을 품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모두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화해의 길을 열어줍니다. 10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좋은 사람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말에 충실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은 빛을 발합니다. 11번째는 이타주의입니다. 선한 사람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타심은 친절, 자선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12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성찰은 훌륭한 사람이 개인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의 기회를 모색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13번째는 주변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은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킵니다. 이들은 사랑과 신뢰, 경험에 기반하여 주변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뒀기 때문에 법정 스님은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의 관계와 인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뉘앙스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생각, 감정,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언어적 단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전달됩니다. 얼굴, 표정부터 행동까지 이러한 미묘한 신호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무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배경과 경험은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에 익숙해지면 그들의 신념, 가치관,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행동을 관찰하면 내면의 상태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들의 감정과 사고 과정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공유하면 상호 신뢰와 공감의 역학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이 말씀해 주신 맑은 영혼을 지닌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중심에는 등대처럼 빛나는 흔들리지 않는 친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절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네든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든 이들의 친절은 접촉하는 사람들의 삶을 밝게 비춥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연민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과 깊고 진심 어린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덜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주변에 이런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친절, 연민, 겸손을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꼭 놓쳐선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과 타인의 내면을 알아채는 방법,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 어떻게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을 아시나요? 그분 하면 떠오르는 말은 바로 무소유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소유하지 않으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까요? 저 역시도 참 쉽지 않아 보여서 법정 스님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인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과 타인의 내면을 알아채는 방법,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어서 한 번에 다 알긴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가슴속에 깊이 새긴다면 주변에 항상 좋은 분들만 함께 할 것입니다. 주위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하셔서 좋은 말씀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개인적, 직업적 성장의 필수적인 세상에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선한 마음과 고귀한 영혼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특정한 특성과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좋은 사람의 핵심에는 진정한 친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이타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지지하고 기쁨과 슬픔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의 행동은 친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에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본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좋은 사람의 성품의 초석을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은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감정을 확인하며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청렴함입니다. 청렴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입니다. 좋은 사람은 배경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계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이 깃들어 있어 남들과 차별화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잘 아는 동시에 단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긍정이 빛의 등대처럼 발산됩니다. 삶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은 전염성이 강하여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청입니다. 좋은 사람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청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세심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덟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사람은 변화 속에서 번창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양한 상황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변화를 수용하고 각 경험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홉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좋은 사람들만 베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원한을 품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모두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화해의 길을 열어줍니다. 열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좋은 사람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말에 충실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은 빛을 발합니다. 11번째는 이타주의입니다. 선한 사람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타심은 친절, 자선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12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성찰은 훌륭한 사람이 개인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의 기회를 모색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13번째는 주변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은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킵니다.
이들은 사랑과 신뢰, 경험에 기반하여 주변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뒀기 때문에 법정 스님은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의 관계와 인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뉘앙스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생각, 감정,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언어적 단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전달됩니다. 얼굴, 표정부터 행동까지 이러한 미묘한 신호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무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배경과 경험은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에 익숙해지면 그들의 신념, 가치관,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행동을 관찰하면 내면의 상태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들의 감정과 사고 과정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공유하면 상호 신뢰와 공감의 역학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이 말씀해 주신 맑은 영혼을 지닌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중심에는 등대처럼 빛나는 흔들리지 않는 친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절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네든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든 이들의 친절은 접촉하는 사람들의 삶을 밝게 비춥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연민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과 깊고 진심 어린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덜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주변에 이런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친절, 연민, 겸손을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꼭 놓쳐선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과 타인의 내면을 알아채는 방법,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 어떻게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